자,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구 복사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구 복사평형은 지구는 전체적으로 위치에 따라 거의 큰 차이 없이 지구 복사에너지를 내보내는 반면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에너지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 구형으로 생겨서 저희도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고緯도는 더 작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파란색은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에 관한 건데요. 고緯도가 적기는 하지만 저緯도보다는 큰 차이로 적진 않죠.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게 되면 저緯도는 매우 높은 반면에 고緯도는 매우 적게 되죠. 그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저緯도 지역에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요. 즉 남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고緯도 부근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즉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다. 즉 부족한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저緯도는 계속 에너지가 남고 고緯도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저緯도는 계속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반면에 고緯도는 계속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대기와 해수, 땅은 움직일 수 없지만 공기와 바닷물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순환을 통해서 바로 에너지가 고루고루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바로 대기대순환과 해수순환인데요. 자, 대기순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앞에 복사평형의 이야기처럼 저緯도는 뜨겁고 고緯도는 차갑기 때문에 저緯도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그게 고緯도 쪽으로 하늘 상공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면에 차갑게 식어진 차가운 공기는 고緯도 쪽에서 하강해서 지표를 따고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구 입장에서는 하나의 순환고리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아서 지표에서의 바람 방향을 보면 지표에서 저緯도에 있는 바람이 고緯도에 있는 바람이 저緯도 쪽으로 부는 양상으로 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요. 자전을 하게 되면 바람이 휘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겉에 그 공기는 그대로 있는 반면에 지표가 회전을 하죠. 그 결과 그 회전, 지구의 회전으로 인해서 그 상공의 땅 위에 있던 대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아래로 쭉 내려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어느 정도 그 위도 차이만큼 내려오고서는 다른 방향으로 휘게 돼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원판을 돌려서 확인해 보면 북반구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화살표의 오른쪽으로 휘는 걸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경우에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의 순환고리가 아닌 세 개의 순환고리가 나타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볼 건데요. 역시나 첫 번째는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상승하고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하강한다라고 하는 기본 내용은 법칙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전이 더해지죠. 자, 지표를 따라 고緯도에서 하강한 지표를 통해서 고緯도에서 저緯도 쪽을 향해서 하강하던 이 바람은 지표를 따라 흐르는 바람은 북반구의 회전 방향에 따라 화살표가 왼쪽으로 휘게 돼요. 자, 왼쪽으로 휘게 돼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다 쓰자면 이렇게 왼쪽으로 휘게 돼요. 직선으로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이 공기는
이 공기는 상공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 부근에서만 이러한 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남반구니까 얘는 왼쪽으로 휘게 돼요. 이렇게 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저위도 쪽을 보게 되면 저위도 쪽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역시나 여기도 지표에서 아랫방향 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얘는 남반구라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요 지상의 요 윗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요건 땅이고요. 이건 공기 밖에서 보면 공기에서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반듯하게 그 고위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북반구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게 돼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위도 30도 되는 정도에서 멈추고 다시 식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위도 부근에서 고리가 하나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중위도는 어떻게 되냐? 자, 중위도는 주변에 있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 고리가 옆에 옆부분에 요 옆부분에 그 방향에 따라 같이 저 중위도 부근은 회전을 하게 돼서 바람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휘게 돼서 서쪽으로 휘어지는 바람이 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고리가 아니라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바람이 위도에서 위도로 변할 때 휘어지는 이유로 얘가 고리가 3개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북반구에 있는 저 위의 방향 바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쪽으로 불어서요.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반구도 역시나 이렇게 돼서 여기도 극동풍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위도 부근의 바람도 극동풍 방향과 동일하게 이렇게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자, 이때 바람은 얘는 북반구 쪽인데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이다라고 해서 북동무역풍이라고 하고는 남반구의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이라고 해서 남동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도의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죠. 서쪽에서 이렇게 고위도로 향해 가는 바람인데요. 자, 얘네 둘 다 이름은 서쪽으로 해서 시작한 바람이다. 그래서 편서풍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 순환은 바로 앞에서 뵀던 바람의 원리처럼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해서 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원리와 그 다음에 지구 자전 회전에 의해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층마다, 위도마다의 다른 방향의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해수의 그 순환인데요. 해수의 순환은 바로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같이 일치하는 특징을 가져요. 북반구의 경우에는 편서풍과 그 다음에 이렇게 북동 무역풍을 통해서 해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쪽에서 이게 무슨 방향이냐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남반구에서는 요 편서풍과 그 다음에 여기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즉 선생님이 해류는 그리지 않았지만 이 해류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그 고위도, 저위도와 중위도 사이에 이 고리 모양과 일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기대 순환에 따라 해류가 순환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순환으로 인해서 저위도에 가득 찬 그 남은 에너지를 부족한 극지방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대기와 해수가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 3단원 마지막인데요. 기단과 전선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